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2월 17일 날 특강을 합니다. 5시간 동안에.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근데 대부분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만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날 것 같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배수로 사용 승인을 받아와라는 승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날 수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도 배수로 사용 승인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제가 추천하는 그 지적법상 맹제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이 있던 걸 갖고 이렇게 해서 쭉 했다가 이번에 제가 한 20여 년 정도의 경험을 가진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 5년 전에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완해서, 그 후에 알았던 사실은 보완해서 새로 또 만들어서 이번 2월 17일 날 이곳에서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건축 허가 시 인정하는 도로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만 건축 허가를 내준지를 알고 있지만은, 건축법상 도로 적용 제외, 제가 여기 읍면 이하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면리 이는 건축법상 도로를 제외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넓이가 안 돼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제44조에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 승낙을 내가 받아서 도로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 승낙을 받았던 것을 내가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도로 대장에 고시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황 도로인 경우에도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룰이 무조건 OX 논리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하게끔 되는 겁니다. 법에는, 예를 들어서 법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을 제외한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이렇게 쓰면 전부 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하냐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전 사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질의해보고 답변해보고 건축 허가를 집어넣어보고 했을 때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합니다. 이것은 책을 보고 공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여 년 정도의 기간에 있어서 실전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강의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이번에 강의할 때 보면 7년 전, 8년 전, 10년 전에 질의하고 답변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그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제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제 이름 돼 있죠? 이종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질의했습니다. 질의 유지. 도로 지정 공고된 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등록해야 하는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건축법만 다 맞으면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축법만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만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법도 맞아야 되고 주차장법도 맞아야 되고 하수 정화조법도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뭐냐면 어떤 땅에 허가를 받기려면 농지에다가 만약에 건축해야 된다면 개발행위 허가 받고 개발행위 허가 받고 난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 허가 받고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된다든지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된다든지 하면 건축 허가 자체 건축가에 가지도 않아요. 그 전에 이미 반려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의 조건이 있고 건축법에서 도로 조건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 조건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로의 조건이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조건이에요. 따라서 건축법에서 도로 조건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건축가로 가지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의 조건, 건축 허가 시 도로 조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럼 뭐 답변을 했는데 답변은 뭐죠? 건축 정책과에서 답변했죠. 이거 건축 정책과는 다시 말하면 건축과에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답변했죠? 보면 도시정책과죠. 도시정책과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답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질의하신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라 도로법의 고시를 받은 경우 도로 이하 지정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이해관계 동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거는 건축과 얘기입니다. 근데 도시정책과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 자 보십시오. 위 규정의 취지는 개발행위 신청자가 대상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은 건축법에서 도로로 고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건축가에서는 오케이 사용승하고 있어도 오케이 되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도로인데 건축가에서는 인정해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인정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못 이해하게끔 되면은 실수할 수가 있는데 실수가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이 아니에요. 땅을 투자하게끔 되면 몇천면서 몇억을 투자하게끔 되는데 만약에 현황도로도 있고 건축가에서는 우리는 건축가가 내줍니다 하는데 도시개발에서 우리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건축가에 가서 이게 현황도로가 있고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가가 받은 적이 있는데 건축가가 내줍니까? 그랬더니 건축가에서 예, 건축가 우리 건축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마시고 도시개발과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도시개발과에 가서 허가를 낼 수 있을까 했더니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동도를 이용해 건축가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니까? 그 도시개발 담당자 깜짝 놀라서 그 조례가 몇 조에 있는데 그래서 건축법 24조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렇죠. 그건 건축가에서 보는 거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조례 안 봅니다. 도시계획조례 보죠.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이런 것이 경험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것을 낙찰을 받고 추천을 하고 했을 때도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던 것이 있는 것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한 것을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가 없는 것만 추천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왜 추천했는지는 몰라요. 문제가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인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추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추천을 했으니까 알지 비슷한 걸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런 걸 다시 또 낙찰 받았을 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그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에 대한 것은 내가 좀 특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준비를 한 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번 2월 17일 날 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1월 17일. 1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자, 떠나보시죠. 포천시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질의했습니다. 이게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다른 사람 땅을 지나서 현황도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현황도로 가서 이거 건축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보더니 이런 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뭐 쉽게 얘기해서
똥이나 된장이나 다 허가를 내주는 거지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한번 심의를 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위에 올라가서 그 심의위원장 있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가격이 4억짜리가 한 2억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나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말도 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어때? 아유 저한테 더 말도 하지 마시고요.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서류상으로 도로로 있는 조례가 다 있는 거 건축법 있는 거 다 가지고 여기에 이것이 이렇게 합당한데 이것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냐고 정식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서류로. 이 서류로 질의하는 것은 제가 언제 배웠냐면 제가 그 중동에 건설회사에서 나가서 이제 감독관들하고 인스펙션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인스펙션 해달라고 감독관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어떤 때는 지가 심술이 나면은 인스펙션 해달라도 안 나와.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런 말로 하지 않고 서류로 된다? 인스펙션 해달라 하고 찍어가고 우리가 서류 보내고 도장 찍어서 딱 보내면은 자기가 우리가 인스펙션 해달라고 한 것을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유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유 없이 안 나왔을 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 감독관들이. 그때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서류로 해야 된다. 그걸 그때 알아가고 제가 말로 해서 안 된다고 한 걸 서류로 해서 정식으로 질의하고 서류로 정식으로 답변해달라 하니까 제가 조례와 법규 있는 걸 다 가지고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왔죠? 자 보십시오. 여기 포천시 신입도 27번지 일부의 포장재 통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제척하여 다시 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빼고 여부 한 개 때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로를 이용한 통로에 접하고 있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척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제가 이거를 한 개만 제가 오늘 샘플을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받은 것이 한 수십 개가 되는 그 사례를 내용물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1차 특강은 이러한 담당자한테 질의하고 답변받은 걸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2월 7일 날, 2월 7일 날도 2차로 또 소송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멀쩡히 쓰고 있던 포장된 도로를 이렇게 갖다 뭐해?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복귀끔 되면 당연히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받게끔 해줘야 되는 원칙인데 안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뭐해?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으러 가보면 이렇게 뭐해? 출입 금지하고 막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막으면 안 되는데 막아놓은 경우가 있다는 게. 이렇게 되면 가격이 49%가 아니라 34%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낙찰을 받아서 소송으로 해결했던 사례. 1월 17일에는 담당자가 순순하게 그럴 때 조례가 모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이럴 때는 내줄 수 있습니다 하고 했던 사례. 2월 7일에는 담당자도 안 해주고 토지주가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막았을 때 할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텄던 사례.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에 나눠서 정확하게 강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격은 5만 원씩 받고 교재를 포함하는데 교재는 제가 예전에 냈던 그 교재가 있는데 이번에 그 교재가 한 3, 4년, 4, 5년 전에 냈기 때문에 그 후에 실전 사례나 그 후에 알았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교재를 제가 출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강의하기 위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로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드는 거를 그 교재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제가 2권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7일에도 교재 2권을 드리고 2월 7일에도 교재 2권을 드리면서 5시간씩 10시간에 의해서 모든 도로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전부 다 종합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신청을 하시게끔 되면 제가 동영상으로 밴드에다 초청을 해드려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는 교재는 우편으로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막았던 사례입니다. 막았던 사례를 해가지고 뭐냐면 이 막은 것을 터라 하는 판결문을 받았던 이 사례입니다. 제가 이 판결문 받았던 거는 먼저 교재에 한 5개, 6개밖에 안 됐는데 교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새로 제가 판결문 받은 것이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그건 교재에 없는 거거든요. 이 교재에 없는 요 근래에 판결문 받았던 그 7개의 사례도 같이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2월 7일 날 같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은 각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겁니다.